안녕하십니까, 보디빌딩 최코치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크루즈 그립 랩풀다운입니다. 크루즈 그립 랩풀다운 설명하기 전에 대부분 운동을 하실 때 등 운동 시에 전완근이 먼저 지쳐서 등 운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등 운동 시에 전완이 왜 지치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크루즈 그립 랩풀다운을 설명드릴게요. 등 운동 시에 전완이 지치는 거는 몸이 고정되지 못하고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완을 끌어다 쓰는 형태입니다. 근데 먼저 이 근육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는 말 그대로 중심에서 멀어지는 애들을 말초라고 하는데요. 이 말초, 말 그대로 손 같은 경우에는 체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집에 있으시거나 헬스장에 계신다면 아무 물체를 이렇게 잡아 보신 다음에 체간을 뒤로 이렇게 눕거나 이렇게 꺾게 되시면은 손에 압박이 되게 강해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즉, 등 운동 시에 전완이 지치는 이유는 체간이 고정되지 못해서 말초가 보상을 하는 형태입니다. 영상에 제가 체간을 강조드리잖아요. 아까랑 똑같이 물체를 잡아 보신 다음에 뭐를 인지하시냐면 본인의 꼬리뼈 바로 위쪽이 청골입니다. 청골이랑 그 다음에 본인의 명치부터 갈비뼈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본인의 갈비뼈 끝, 이 두 개를 인지해 주세요. 이 두 개를 인지하시면, 이 두 개를 인지하신 상태에서 이 물체를 잡으신 다음에 이 두 개를 인지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내 좌우 갈비뼈랑 청골이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뒤로 기울일 때도 좌우 갈비뼈랑 청골이랑 같이 동일선상에서 기울이면은 손의 압박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인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좌우로 움직이게 됐을 때 손의 압박이 강해진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청골과 좌우 갈비뼈를 동일 선상에 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손의 압박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시다 보면은 뭐도 느껴지시냐면, 본인의 청골과 좌우 갈비뼈 이 두 개를 느끼시다 보면은 몸 상태가 조금 괜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수리도 느껴집니다. 이 세 개가 동일하게 유지하시면서 물체를 잡으신 다음에 이 세 개가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은 뒤로 기울이게 돼도 손에 그렇게 압박이 강하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체간이 불안정하면은 이 말초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뻗어 보신 다음에 이렇게 누워 보시면 주먹을 강하게 쥔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주먹을 이렇게 강하게 쥐게 되면 전완에 되게 압박이 강해지거든요. 즉, 등 운동 시에 전완이 지치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그러시냐면 몸을 이렇게 누우셔서 그렇습니다. 네. 얘를 정상적이 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얘를 먼저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앉아주세요. 앉아주신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인의 청골, 본인의 꼬리뼈 바로 위쪽 청골과 좌우 갈비뼈를 인지하시면, 얘를 잡고 나면 뭐도 느껴지냐면 본인의 머리도 느껴져요. 정수리. 그래서 이 세 개가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세 개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당겨주세요. 당기실 때 이 몸이 누우시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누우시면은 손의 압박이 강해진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본인의 청골과 꼬리뼈 바로 위에 청골과 좌우 갈비뼈를 인지하시면은 본인의 머리, 정수리도 느껴지는데, 이 세 개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이게 세 개가 가만히 있고 팔을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접게 되면 핀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올라간 핀에 의해서 팔이 펴지게끔, 팔이 펴지는데, 팔이 펴질 때 이 세 개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기시고 일정 부분 가시다 보면 반드시 멈추게 되는데, 그 멈추는 구간에서 팔을 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깨가 딸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내리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반복수를 이어가시려면 얘를 잡으신 상태에서 아까 말한 그 세 가지를 인지하시면은 팔이 얘를 잡자마자 이미 접혀 있고 어깨가 내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인위적으로 더 내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갈비뼈가 들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얘를 인위적으로 더 내리시게 되면은 또 전환의 압박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갈비뼈가 들리게 되면은 정상적인 견갑골 세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내리는 운동인데 얘를 자꾸 어깨를 내릴 이유가 없는 게 내가 얘를 당기면 얘도 나를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잡고 내려오는 이 자체가 얘를 잡고 앉아있는 이 자체가 이미 어깨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천골, 좌우갈비뼈, 머리 이 세 개가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이 접고 일정 부분 가다 보면 어깨가 딸려 올라가려고 하면 그때 다시 당기시고 이 세 개는 가만히 접고 펴시고 접고 펴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스윙하시면 정상적인 반복수를 이어나가실 수 있고 전환도 지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등 운동하실 때 가동 범위가 중요하다. 네, 근데 가동 범위가 중요한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은 항상 얘를 잡으면 상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운동 중에 내 몸무게가 늘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무게는 자꾸 올리게 되면 누구만 무거워지냐면 얘만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크게 생각하시면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소. 그래서 무게를 처음에 가볍게 꽂아보시면은 얘를 잡고 똑같이 세팅하시고 이렇게 당기시면 본인한테 가볍게 되면 생각보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무게를 무겁게 꽂아보시면 얘를 잡고 똑같이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뭐가 느껴지냐면 우선 패드에 강하게 허벅지 말 그대로 뒤꿈치를 들어가지고 지지를 하신다는 거 아실 수 있고 걔가 느껴지게 되면 똑같이 세팅을 했는데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당겨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범위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범위가 줄어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얘를 잡고 나면 어깨를 내릴 필요가 없다 했잖아요. 얘가 나를 당기니까. 근데 얘가 나를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무게가 무겁게 되면은 똑같이 세팅법은 똑같은데 얘를 더 지지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팔이 접히고 펴지는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치면은 내가 물체를 안 잡고 있을 때는 아까 그 범위까지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겠지만 얘가 나를 잡아 당기게 되면 내가 일정 부분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까지 끌려갔다면 내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아까 똑같이 세팅하게 되면 이 패드에 다리를 강하게 이렇게 지지한다는 거 아실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런 데 앉으신 다음에 똑같이 패드에 지지를 해보시면 이렇게 몸이 선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무거워지면 이 제가 아까 알려드린 이 세 가지가 말 그대로 체간 정렬을 지키라는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끌려가게 되면 체간을 지키기 위해서 부속 골격의 개입이 더 동원되면서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데 이미 일정 부분 끌려갔기 때문에 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일정 부분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똑같이 유지하고 이렇게 당겨서 범위가 줄어드는데 더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겨지긴 당겨지는데 반드시 누워지게 되고 반드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깨가 뽑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당길 때 이렇게 누울 수밖에 없고 아까 말했지만 얘를 눕게 되면 팔이 접히고 펴지는 범위는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체간을 많이 기울이게 되면 갈비뼈가 들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견갑 세팅이 안 되기 때문에 전환을 끌어다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환이 지친다고 대부분 사용하시는 게
스트랩을 자주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초보자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스트랩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스트랩을 사용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전환이 지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얘를 당길 때 몸을 누워서 그런 건데, 전환이 지친다는 이유로 스트랩에 자꾸 의존을 하시게 되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대부분 부상을 겪는 게 처음에는 손목이 아프세요. 손목 다음에 어디가 아프냐면 팔꿈치가 아픕니다. 그 다음에 아픈 게 어깨인데요. 그래서 등 운동을 하실 때는 가동 범위가 중요한 건 맞는데, 가동 범위라는 거는 내 몸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이 접히고 펴지는 범위를 가동 범위라고 하는 거지, 나도 가고 나도 끌려가면 이거는 팔이 접히고 펴지는 범위가 정상적인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게가 만약에 45kg를 이렇게 꽂았는데 범위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그 사람 체급,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힘이 없다면 45kg를 똑같이 꽂게 되면은 요만큼밖에 못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너무 안 나오시면은 무게를 조금 줄이셔서 범위를 좀 택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승모근을 타게 될 거라고 이렇게 등을 접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등을 접으시는 분들. 무슨 말이냐면 견갑골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맨손으로 이렇게 등을 접어보시면 목이 앞으로 바로 빠진다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팔을 펴신 다음에 이 세 가지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접어보시면은 등이 다 접혀도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날개뼈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말 그대로 몸통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몸통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이 움직이면은 날개뼈는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날개뼈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려고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견갑골을 인위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오늘 이 세 가지를 지키시면은 알아서 견갑골도 움직이고 등 근육도 움직이니까, 혹시나 이렇게 패턴으로 하셔서 전환이 지쳐서 운동에 지장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